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있는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문학 수상 작품을 읽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수상을 한 작품의 뭐 제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연령별, 레벨, 뭘 읽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그 analysis, 그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뭘 읽히고 연령별로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런 블로그라든지 책들이 워낙 많아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걸 다룬 곳 매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이 수상작을 꼭 읽혀야 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를 가르칠 때 원서를 읽히는 과정에서 이게 머스트냐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머스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상작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칼데콧 수상작이 있잖아요. 칼데콧 수상작 작품들을 내가 이제 엄마가 훑어봤더니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뭔가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오직 내용에 만족을 해서 이 책을 읽히시고 싶으신 거라면 굳이 영어로 된 원서를 읽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글로 된 거를 읽히시면 됩니다. 이제 번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 칼데콧 시리즈라든지 뭐 누베리 수상작이라든지 뭐 영국, 그죠? 영국 작품상인 케이트 그린어웨이 뭐 어워드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익히고 싶은 그죠? 본심은 아이가 원서로 이걸 읽고 영어적으로, 그죠? 영어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그러니까 수많은 원서들이 있잖아요. 꼭 그 상을 수상한 책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원서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상을 탔으니까 뭔가 검증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죠? 근데 어떤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어머니께서 이 책 뭐 칼데콧 수상작이잖아 라고 했어요. 이 책 뭐 누베리 어워드 받은 상인데 이거는 뭐 필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칼데콧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세상 무식한 엄마 되는 거죠. 그죠? 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제 뉴베리 상이라든지 케이트 그린어웨이라든지 뭐 칼데콧도 그렇고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학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네,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죠? 영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에서 자체적으로 그죠? 수상하는 작품들도 있고, 뭐 뉴질랜드 상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미국을 기준으로 두죠. 그래서 뭐 칼데콧, 그죠? 그다음에 누베리는 조금 약간 이제 고학년에서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제 많고요. 칼데코 시리즈는 뭐 인터넷에 치면 다 이제 뭐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몇 개의 수상작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아까 말했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상작을 읽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제가 이제 머스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말씀 아까 또 반복이지만 그 내용이 좋아서 아이한테 그 내용을
그죠? 알게 해주고 싶다라면 굳이 영어를 읽지 않아도 되지만 원서를 읽히는 게 목적이라면 읽히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부모님들이 읽히시는 게 좋냐면요. 그 아이가 원서를 읽었으면 좋겠고 원서를 읽는 게 너무너무 꼭 필요하다라고 주변에서 다 그러고 근데 내가 아이한테 어떤 책인지 읽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기준이 없을 때는 수상작이 그저 원서를 시작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한테는 수상작을 읽히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트는 아니에요. 그죠?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칼데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주변에 어머님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 읽기도 하고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문학 수상작들이 꼭 다 재밌지만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수상을 했을 때는 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교훈점이라든지 뭐 배울 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재미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모든 책이 재밌을 수 있어요. 재미없는 것도 읽어야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원서를 읽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썩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내용도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게임 끝이죠. 그죠? 아이는 이제 더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칼데코 시리즈를 그러니까 몇 권 선정을 해서 읽혀봤는데 아이가 큰 이렇게 반응도 없고 그닥 재미있어 하지 않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싫어한다. 그러면 강요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수상작도 굳이 읽고 싶어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내가 학부모로서 아이한테 원서를 읽히고 싶은데 어떤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요즘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소위 영어 전문 서점들이요. 네,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없을 때는 순위를 보고 단계별로 읽히시면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연령대별, 그죠? 3세에서 5세, 5세부터 7세, 이제 미취학 어린이들, 그 다음에 이제 취학 어린이들이지만 저학년부터 고학년, 이렇게 레벨로 굉장히 나눠져 있고, 세트가 굉장히 많고,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원서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뭐 읽히나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거의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죠? 뭐가 있을까요? 닥터 수스가 있죠? 닥터 수스. 닥터 수스가 왜 유명할까요? 인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인기가 식지 않고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그죠?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보 아이들이 원서를 읽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쑥 발을 쑥 디딜 수 있는 그런 책이 닥터 수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메이지 있잖아요. 메이지. 그죠? 쥐가 주인공이죠. 귀여운 쥐가. 네, 나와서 여러 개를 합니다. 메이지 시리즈가 있어요. 메이지 goes, 메이지 does 이렇게 메이지 시리즈가 있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 외에. 그죠? 에릭 칼. 그죠? 에릭 칼 시리즈 있죠? 브라운 베어도 caterpillar 너무 많잖아요. 그죠? Today's Monday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릭 칼도 거의 불멸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절대 그죠?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동 원서 이렇게 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원서 좀 읽히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Curious George 이런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그죠? 뭐, Nate the Great, 뭐, Frog and Toad, 그죠? Arthur 시리즈가 있고, 그죠? Magic School Bus. 이제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그죠? 이제 Chapter Books. 전형적인 Chapter Book 시리즈 스타트는 주니 B 존스죠. 주니 B 존스, 그 다음에 뭐, Magic Tree House.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A to Z Mysteries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만 사실 알고 계셔도, 그래도 요거 원서 조금 읽히셨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출판사가 뻔해요. 뭐, Oxford, 그죠? 뭐, Scholastic, 외에 뭐, 너무 많잖아요. 허튼 미플린이라든지, 맥그로힐이라든지, 뭐, 출판사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출판사별, 레벨별, 뭐 수상작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정말 수백 건이 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 정말 원서의 홍수, 바다에서 홍수, 그 원서의 정말 그 홍수 속에서 도대체 좀 이거를 다 읽힐 수 없기 때문에 다독도 중요하지만 그죠? 엄선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야 뭐 양쪽으로 밀어붙인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할 공부도 굉장히 많고 과목도 엄청 많은데 언제 뭐 계속 원서만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엄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가 한 권 책을 읽을 때 좀 집중을 해서 그 내용에 몰입을 하고 그죠? 우리 학부모님들 좋아하시는 immersion, 그죠? 몰입을 해서 좀 책에 집중을 해서 읽는 그런 거를 어떻게 고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작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읽혀야 되나요? 꼭 읽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이 원서를 고르는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서 읽기는 사실 그래요. 이제 그 영어 원서 책을 읽고 주로 문제 풀고 뭐 시험 보고 단어 시험 보고 그런 이제 학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챕터스가 대표적인 학원이고 그 외에도 뭐 그게 꼭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리딩 형태의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학원이 영어 종합 학원 있잖아요. 회화도 시키고 문법도 시키고 쓰기도 시키는 그런 학원이 대부분인데 콕 집어서 그죠? 리딩만 시키는 학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원서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원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원서 읽기에서 핵심이 뭐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데 원서 읽기의 핵심은 단어예요. 단어. 자, 근데 단어를 우리 시대처럼 제 시대처럼 단순 무식하게 암기를 시킨다? 물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죠. 아이가 단어 뜻을 알아야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어렸을 때 오히려 아이들한테 암기시키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초반에 이제 좀 어렸을 때 오히려 막 뇌가 쑥쑥 돌아갈 때 오히려 좀 단어 암기를 시키세요. 근데 암기를 시키라는 게 뭐 맨날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원서를 한 권을 반복적으로 읽히시되 아이가 항상 걸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 읽혀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줬는데 맨날 잊어버리는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 원서는 그죠? 그림이 더 많아요. 글보다. 그래서 단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죠? 중고 서점에서 사든 빌린 책은 동그라미를 치지 못하겠지만 집에 있는 원서는 내 거 있는 원서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책에다가 쭉 써서 한글로 써주세요. 한글로 써줘서 아이가 그거를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옆에다 두고 아이가 이걸 이렇게 넘기면서 그죠? 스마트를 모른다. 그럼 여기 스마트 써서 똑똑한 영리한 이렇게 써서 아이가 이걸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뭘 자꾸 한국말로 하라 그러고 뭘 자꾸 영어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배워야지 영어가 는다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한글 뜻을 가르치세요? 한글로 읽히세요?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전에 제가 찍은 비디오에 참고하시면 EFL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이 필요해요.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넘어간 다음 단계가 영영 뜻이고 영어 회화이고 프리토킹인 거지
기본 베이스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뭘 자꾸 뭐 그대로 듣고 받아듣고 애들은 10번 들으면 뭐 이해가 되고 다 돼요. 글쎄요. 그게 되는 애도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국어랑 같이 가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국어는 그 나라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00%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모국어도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영어도 같이 동반자처럼 가면 돼요. 왜 희한하게 영어는 아이가, 그러니까 국어는 아이가 뭐 받아쓰기 지금 하고 있고 막, 그죠? 막 받침 배우고 있는데 영어는 훨씬 앞서 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그죠? 이치에 안 맞는 논리인 거예요. 같이 가도 괜찮고 오히려 영어가 좀 늦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것은 학부모님들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가 뭐 읽으라 말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수상작 분명히 읽을 가치가 있고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책들인 건 맞지만 반드시 억지로 읽힐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칼데콧, 뭐 누베리, 뭐 케이크 그린어웨이 어워드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한스 크리스튼 앤더슨 어워즈라든지 뭐 뉴질랜드 뭐 어워즈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언제 다 읽힙니까? 그리고 매년 수상작들이 나와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기본 한 6, 7권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최초로 이제 원서를 익히시는 어머님들이라면 그러니까 올해 거 있잖아요. 1900년. 네. 제가 1900년도에 태어나서. 네. 자, 2000년도 뭐부터 뭐 시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2010년부터 한다든지, 이게 옛날 거일수록 좀 뭔가 좀 더 엄마들이 다 읽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걸 안 읽었으면 읽혀야겠다는 의무감에 막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최근 걸 읽히셔도 되고, 아니면 옛날 걸 읽히셔도 되고, 뭐 순서를 뒤바꿔도 되고, 전혀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압박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수상작을 읽힐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원서를 아이한테 읽히고 싶은데 기준이 없을 때는 길잡이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서 읽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도움이 조금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